제가 그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한우그룹 본사 로비에 선 63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을 본 젊은 직원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죠. 할아버지, 장난하시는 거예요? MIT 출신 박사님들도 사흘째 못 푸는 금고를요? 하지만 그 남자 강민수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자신의 경험과 실력이 무시당하는 순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는 그 서러움. 만약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로부터 구시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자식들도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쓸모없어진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강민수도 똑같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보조로 일하며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였죠. 하지만 40년 전 그는 국내 최고의 보안 설계사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금고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배신과 원한,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이었습니다. 새벽 6시 민수는 경비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63세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어요. 30도 안 돼 보이는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턱으로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치우라는 손짓을 했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어요. 관리소장은 전화 통화를 하며 민수를 힐끗 봤습니다. 요즘 경비 아저씨들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대 때는 은행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부 요인들이 찾아와 자문을 구하던 전문가였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민수는 쓰레기를 버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녁 9시 민수는 작은 투룸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들 지훈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사를 건넸고 민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편의점 도시락이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돌아가는 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침묵을 깨는 유일한 것이었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번 달 용돈 드렸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은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35살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63.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민수는 따뜻해진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쓸쓸했어요. 포크로 밥을 떠먹으며 거실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지훈이 아직 어렸던 시절의 사진.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우그룹 박정훈 회장의 유언장이 든 금고가 사흘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됐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 금고는 4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계식과 전자식이 결합된 특수 시스템입니다. 박정훈 회장은 한 달 전 급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금고 안에는 유언장과 중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거대한 금고가 비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금고의 모든 나사, 모든 다이얼, 모든 회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선명했어요. 저 금고, 내가 만들었다. 민수의 중얼거림에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40해 전이야. 정훈이랑 같이 만들었지. 박정훈, 저 사람이 내 동료였어.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회장님이 아빠 동료였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색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색감도 희미해져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두 남자가 거대한 금고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민수, 다른 한 명은 훗날 재벌 회장이 될 박정훈이었죠.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설계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1985년 우리가 함께 그 금고를 완성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낯설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 활짝 웃는 얼굴. 지금의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훈은 사진 속 아버지가 자신이 아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왜 아빠는 지금? 지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배신당했거든. 설계도를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냈지. 증거가 없었어. 소송도 졌고.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분노를 식혀놓았던 거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아빠가 진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금고를? 민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설계한 금고. 40해가 지났지만 모든 구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얼의 톱니, 개수, 잠금 장치의 배열, 숨겨진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열 수 있어. 내가 만든 거니까.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지금 당장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민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청진기가 하나 있었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청진기의 고무 부분은 딱딱해져 있었고 금속 부분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보물과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한우그룹 본사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수는 한우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5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민수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자신이 만든 금고가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고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금고건으로 왔습니다. 제가 열 수 있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인터폰을 들어보안 팀에 연락했어요. 10분쯤 지나자 30대 초반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조수진, 한우그룹 보안팀장이었죠. 그녀는 블레이저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여실 수 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수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1985년 제가 박정훈 회장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낡은 옷. 40년 전 사진 속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5층에서 내리자 넓은 보안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금고 앞에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트북과 각종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케이블들이 금고에 연결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금고를 설계하셨대요. 수진의 소개에 전문가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 명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40회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작품. 손으로 금고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대로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양자 컴퓨팅 시대인데 그때 기술로 무슨 수를 쓴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해도 사람 심리는 그대로입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웅성거렸죠. 청진기로요? 지금이 몇 년대인데.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민수는 청진기를 금고에 댔습니다. 눈을 감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보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금고의 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톱니가 제자리를 찾은 소리. 민수는 다이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금고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분 뭐예요? 한 전문가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요. 10분쯤 지났을까? 금고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찰칵.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이 커졌죠. 수진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흘 동안 못한 걸? 하지만 민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겁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금고 측면에 숨겨진 패널을 눌렀습니다. 작은 키패드가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이 몰랐던 장치였습니다. 한 사람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보안이에요. 숨겨진 이중 장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민수의 말에 전문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금고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황했죠. 뭐야, 이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함정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누군가 추가 보안을 설치했어요. 이건 내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한 달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접근 기록이 있네요. 사용자 아이디 2001. 이게 누구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비서실장이에요. 김태훈 비서실장. 보안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태훈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동인가요?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님, 한 달 전에 금고 시스템을 수정하셨나요? 태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동공이 커졌다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지시였어요. 보안 강화라고 하시더군요.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민수는 태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태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떤 보안을 추가하셨죠? 그건 기밀입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하세요. 태훈은 보안실 구석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금고와 민수 사이를 오갔어요. 민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은 금고 안에 있을 거라고.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금고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63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시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물을 가져왔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눈은 금고에서 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아빠. 지훈이 달려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팔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보며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민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거 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안 돼. 끝까지 해야 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민수는 다시 금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비틀거렸어요. 지훈이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금고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금고 설계도 혹시 남아있어요? 민수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꺼냈죠. 사본이야. 원본은 정훈이가 가져갔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펼쳐 스마트폰으로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디지털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아빠가 만드신 기계식 부분은 아날로그로 풀어야 하지만 추가된 디지털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요. 지훈의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오, 이거 3차원 모델링이네요? 대단한데요? 화면에 금고의 내부 구조가 입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회전하는 톱니바퀴들, 복잡하게 얽힌 잠금 장치들. 민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빠가 몰랐네. 당연하죠. 제가 IT 회사 다니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빠랑 제가 팀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30분쯤 더 지났을까? 지훈이 화면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이 회로는 원래 설계에 없던 건데. 지훈이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자폭장치야. 네. 지훈과 수진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보안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돌아봤어요. 민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잘못 건드리면 내용물을 태워버리는 장치야. 일부러 설치한 거야. 이건 보안이 아니라 파괴 시스템이에요. 누가요? 왜요? 민수는 보안실 구석에 서 있는 태훈을 돌아봤어요. 태훈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비서실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훈에게 쏠렸습니다. 태훈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태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특정인만 열 수 있게 하려고요. 아무나 열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특정인이요? 누구요? 바로 이분이요. 태훈이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를? 회장님이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강민수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 금고는 그 사람만 열 수 있게 만들라고. 다른 사람이 열려고 하면 모든 걸 태워버리라고. 보안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강민수 씨를 찾으셨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매일 밤 강민수 씨 이름을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훈이, 그 사람이.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태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씨가 오면요. 회장님은 강민수 씨가 꼭 오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 자국에서는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에게 4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네. 자네를 배신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성공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네. 매일 밤 자네 생각을 했어. 자네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금고 안에는 자네 몫의 재산과 진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네. 늦었지만 돌려주고 싶었어. 내가 자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마지막 암호는 우리만 아는 그날이야. 함께 약속했던 그날. 자네라면 기억할 거야. 우리가 친구였던 그날을. 미안하고 고맙네, 친구. 다음 생에는 자네를 배신하지 않을게. 박정훈.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수진도 눈물을 닦았고 전문가들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했어요. 1985년 5월 23일. 함께 회사를 차리기로 약속했던 날. 밤새 술을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그날이었습니다. 키패드에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철컥, 윙. 금고 내부에서 여러 장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쾅.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는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 여러 개와 USB,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부터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 지훈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금고를 열었다면 결국 자네가 왔다는 뜻이겠지. 고맙네.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 서류는 자네 몫의 재산 증서야. 내 전 재산의 절반이네. 원래는 전부 자네 거였어야 했어. 아니, 모든 성공이 자네 덕분이었으니 전부 자네 것이 맞아. USB에는 40년 전 진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들어있네. 내가 자네 설계를 훔쳤다는 증거들이야. 회의 녹음, 설계도 원본, 내 고백까지. 늦었지만 자네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용서해주게. 그리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영원한 친구 정훈이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함께 있었어요.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USB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네요. 설계도 원본, 당시 회의록, 그리고 박정훈 회장의 육성 고백까지. 이걸로 명예회복 소송을 진행하면 100% 승소입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될 겁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소송은 필요 없어요. 네.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지훈도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왜요? 이제 아빠 명예를 되찾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명예는 이미 되찾았어. 정훈이가 인정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용서야. 복수가 아니라. 정훈이는 4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 그걸로 충분히 벌을 받은 거야. 죽어서까지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변호사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강민수 씨의 권리니까요. 2달 후 민수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시니어 기술교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깨끗한 흰색 간판에 검은 글씨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날 개원식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은퇴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예요. 민수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63세 새로 시작했으니까요. 1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가졌던 기술, 그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식은 보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교육원의 자문위원이 되어 있었죠. 오늘부터 여러분께 보안 기술의 기초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의 가치도 함께 배워보시죠.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민수는 낡은 금고 하나를 교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에 만든 금고예요. 오늘은 이걸 여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0이에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원은 성황을 이루고 있었어요. 수강생 중 몇 명은 실제로 보안업체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한 분은 손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고, 또 한 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열어 시니어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행복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 그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몰라봬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준 덕분에 금고를 열 수 있었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니까 되더라고. 우리 둘이 팀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교육원 일도 제가 같이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어요. 강물에 황금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후 민수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박정훈의 묘 앞에 섰어요.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정훈아, 나왔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내가 남긴 걸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시니어들한테 기술 가르치고 있어. 모두들 열심히 배우더라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진심이야. 내가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 고마웠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었어.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지 못했던 것.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리 다음 생에는 진짜 친구로 만나자. 이번엔 서로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입구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아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수 원장의 시니어 기술교육원은 전국에 5개 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그중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66이 된 민수는 본원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 앞에서요. 그의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60세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제 자신도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진 기술, 그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73입니다. 제가 정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75분도 계세요. 지금은 손자들에게 컴퓨터 수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박수였어요. 문 밖에서 지훈이 아버지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했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웃으며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디지털 보안을 가르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드는 세대를 잇는 다리. 그것이 민수가 정훈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교육원 로비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두 남자가 금고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정은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용서로 완성된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 그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어. 용서할 기회였어. 그리고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오늘도 교육원에는 새로운 수강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우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투룸 아파트는 이제 넓은 집으로 바뀌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요리를 했어요. 아빠, 맛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밥을 떴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수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